네, 2022 스마트 제조 대전망 온라인 컨퍼런스 2일차 스마트 퀄리티 세션의 두 번째 주제 발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 발표는 유니버셜 로봇의 김병호 부장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발표 주제는 사람과 로봇의 공존 그리고 협력이라는 주제 발표입니다. 유니버셜 로봇 김병호 부장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니버셜 로봇 한국지사의 영업부장을 담당하고 있는 김병호 부장이라고 합니다. 네, 스마트 제조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기술 중에 하나가 로봇, 그 중에서 이제 코봇이라고 하는 협동 로봇이잖아요. 요새 전반적으로 보면은 로봇이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유니버셜 로봇의 매출도 상승세에 있고, 그리고, 로봇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로봇 기술에 대한 이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그 중에 이제 협동 로봇은 유니버셜 로봇이 그 접근성을 굉장히 쉽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대중화가 빨리 되고 있고 산업 현장이나 일반 산업용 그리고 서비스 시장 같은 일반 시장에서도 협동 로봇, 그러니까 로봇 기술을 쉽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부장님께서 이제 발표해 주실 내용 중에서 시청자분들이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협동 로봇이라는 것을 공부하거나 스터디하는 것보다 어떤 산업의 전반적인 변화나 흐름에 맞추어서 필요한 도구들이 나타나고 거기서 사람의 역할과 로봇의 역할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리마인드하고 리프레시하면 좋은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부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좀 유념하면서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장님 발표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유니버셜 로봇의 김병호 부장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 내용은 조금 색다른 단어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인더스트리 5.0라는 내용하고요. 유니버셜 로봇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어떤 산업이나 공정에 필요할까, 그리고 적용 사례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제가 이 키워드를 던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 앞서 나가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사실 인더스트리 5라는 내용은 지난 한 1, 2년간 이렇게 연구로서 계속 발생되고 있는 그런 페이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인더스트리 4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디지털레이제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트랜스포밍, 엑셀레이팅, 체인징라고 해서 어떤 느낌이냐면 사람이 뭔가 제조 현장에서 배제되는 느낌의 대화를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스마트 팩토리라는 건 꼭 모든 그런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더스트리 5에서 얘기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휴먼 센트릭, 사람이 중심적으로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지식적인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환경들이 유지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 그리고 회복 탄력성.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노출됐습니다. 사람이 배제되는 순간 어떤 제조 환경이 돌아가지 않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유연하게 시스템화하고 개발하고 바꿔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사실은 어떤 스마트 팩토리라는 큰 틀에서 사람의 역할이 좀 더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 5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기존에 얘기하고 있던 리듀스드 코스트, 그죠? 생산성 향상이겠죠. 그리고 여러 기능들을 개선하는 것들도 있지만 세이프티와 웰빙 그리고 트레이닝 될 수 있는 기술들, 그래서 적절하게 좋은 기술들, 새로운 기술들이 습득하고 노동자들도 근로자들도 빨리 습득해서 새로운 환경에 적용할 수 있게.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협동 로봇이나 또는 로봇 기술 그리고 AI 그리고 VR, AR 기술들이 활용될 수 있으면 훨씬 더 유연하고 획기적인 제조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요즘에 얘기하고 있는 ESG 내용하고도 약간은 비슷한 흐름이기도 한데 결국에는 그게 산업 전반적인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퓨처에 지금은
디지털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큰 화두로서 제조 환경이 많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죠. 따라가고 있고 그런 걸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방향은 바로 사람 중심적으로 제조 환경이 다시 또 이렇게 개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다양한 리포트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거기서 뭐가 좀 다를까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다양한 제품들이 순식간에 만들어지고 짧은 라이프 사이클에서 제품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제조 환경이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느냐? 당연히 디지털레이션 돼야겠죠. 디지털레이션 돼서 다시 또 그 공급과 생산 시스템을 개선해야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대응해야 되는 과제들이 사람과 시스템에 같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켓 디맨즈라는 부분으로서 체인징, 변화가 어떤 부분이 일어나냐면 프로덕트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제품의 종류는 라이프 사이클이 너무나 짧고요. 그러면서 다양한 다품종 소량 생산의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죠. 그걸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 어떤 걸까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고요. 또 특히 전자시장은 더하죠. 여러분 휴대폰 6개월마다 새로 나오고 새롭게 나오는 휴대폰뿐만 아니라 자동차들도 요즘에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로봇 기술이 적용되고 전기차가 나오고 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소형 제품들, 그 다음에 빠르게 변화하는 제품들의 퀄리티는 굉장히 높아져야 되는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이 변화를 어떻게 제조업이 따라가야 될 수 있을까? 그럼 결국에는 그런 걸 따라가게 되면 커스터머 디맨드를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겠죠.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연성이라는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생산성 향상이라는 내용하고 고령화하고에 대한 어려움이 같이 공존하는 또 국가이기도 합니다. 나라이기도 하죠. 제조 생산성 가능 인구, 생산 가능 인구가 15살에서 64살까지라고 하는 그 WHO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2020년 이후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요. 매년 10년 동안 300만 명 정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년 15만에서 20만 정도가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말은 당연히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중소제조업이요. 중소제조업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조차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 있어서 스마트 제조 시스템이 당연히 필요하게 된 그런 시대적 트렌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고령화 말씀드렸잖아요. 고령화가 되면서 우리나라는 매년 근골격계 질환 산재의 사고 빈도수가 10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죠. 성장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할 것 같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기업에 다시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조업 시스템이 스마트화 되지 않으면 사람은 고령화되고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부담 작업을 계속하게 되면 결국엔 그게 기업의 부담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제조 시스템을 바꿔줘라 라는 이런 가이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뭘까요? 부자연 사례에서 우리가 뭔가 하는 거죠. 차량을 조립할 때, 부품을 조립할 때, 그리고 무거운 무리한 동작을 계속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협동 로봇이 대처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팔로 하는 일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표현보다는 그것들이 좀 개선돼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10가지 태스크 중에 8가지 태스크는 협동 로봇이 좀 대체해주면 그 외에 다른 간단한 일들을 또 사람이 대체해주고 그 고령화의 속도를 제조 생산성이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한 시스템들을 개선해주자라는 내용들이 이미 안전보건공단에도 이런 페이퍼들로 나와 있습니다. 마치 협동 작업을 하는 기구물 같지 않습니까, 사회자님? 그런 것처럼 변화될 수 있다는 거고요. 유니버셜 로봇이 필요한 이유는 사실 앞에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이제 짚고 넘어갈 부분은 그러면 정말 제조 현장은 어떠냐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제조 현장은 어떠냐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요? 이동 설치가 가능해야죠. 왜냐하면 유연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사람과 로봇이 공간을 공유하면서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그만큼 스페이스가 세이빙 되겠죠. 더 많이 공장을 짓지 않아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면 좋겠죠. 그리고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다품종 소량상 제품이 나오면 결국에는 한 공간에서 다양한 태스크들을 수행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또는 태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로봇 기술들 그리고 기계 기술들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되어야만 어떤 그런 생산성을 유지하거나 생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생명이 길다 짧다 이런 말을 드리긴 어렵지만 제품의 생명은 굉장히 짧고 그렇습니다. 짧아질 수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제품을 많이 생산하고 단시간 내에 생산해서 투자 해소를 빨리 할 수 있으려면 결국 초기 투자 비용도 굉장히 좀 세이빙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협동 로봇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왼쪽에 보는 협동 로봇, 유니버셜 로봇이 있고요. 또 오른쪽에 보이는 내용은 자율주행 로봇. 그러니까 컨베이어의 시스템에 픽스드된 오토메이션 시스템을 대체해서 그 두 가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셜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은 거기서 장점들로 부각되어 있는 내용들이 빠른 설치,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연한 재배치, 무게가 30kg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협업할 수 있는 안전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비용의 효율적인 부분이 생길 거고요. 그게 ROI, 짧은 회사 자금 회수로서 연결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유니버셜 로봇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플렉시블 오토메이션, 플렉시블 워크포스, 플렉시블 프로덕션이라는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ou want flexible automation, flexible workforce, and flexible production, giving you increased or variable production output. When you want to increase your output or you need your production to handle rapid changes to meet demand, you could have your employees work extra hours. But extra hours will just make your employees less productive in the long run. You could hire temps, but temps can take time to get up to speed. Instead, add a cobot. But not just any cobot. Adding universal robots makes your workforce flexible. A flexible workforce allows you to meet rapid changes and increase demand. Use the cobot as a multi-tool and move it around the production line depending on your needs. So, when you really want flexible production and an increased or variable output, add a cobot. 네, 그리고 이 다음 영상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유니버셜 로봇을 얼마나 쉽게 설치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간단한 영상, 그리고 비전이라는 어떤 카메라 비전, 머신 비전을 활용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할 때도 유니버셜 로봇 UR 플러스 플랫폼이라는 걸 환경을 통해서 쉽게 설치하고 적용할 수 있다는 영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만에 어떤 제품을 인식하고 옮기는 작업까지 티칭할 수 있다는 거고요. 왼쪽 화면 아래 보시면 유니버셜 로봇의 티칭 펜던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업자가 제품을 하나 올려놨죠. 그것을 인식시키는 것을 또 학습시키는 거죠. 그래서 인식하도록 6곳에 사진을 찍어줍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저 그리퍼 위쪽에 아주 작은 카메라가 하나 달려 있어요. 화면에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방금 이렇게 등록하고 이제 그러면 그 녀석을 찾으면 앞으로는 그 녀석을 잡은 자리에 이 위치에 가서 잡아 라고 이제 티칭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하고 있는 행위 중에서 제가 뭐 코딩을 하거나 이런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하는 내용은 없거든요. 이처럼 스마트폰을 사용하듯이 이런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다라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로보틱스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물체가 컨베이어나 어떤 쏟아지는 그런 장치들에서 내려오면 이렇게 로봇이 찾아가서 가까운 패스 플래닝 또는 먼 곳부터 집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방금 한 셋업이 실제로 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 누구나 어떤 그런 특수 기술들을 공부하지 않고 특정 과정을 넘지 않아도 유니버셜 로봇이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그리고 오프라인에 한 3-4시간짜리 교육만 받으셔도 저 정도는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니버셜 로봇이 제조업 환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고 지난 수년 동안, 십수년 동안 제조업 환경에서 유니버셜이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라는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MW CTO께서 이런 글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한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왜 했냐면 2014년도에 미국의 BMW 공장에
제조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작은 로봇들을 활용해서 성공한 사례들을 이렇게 성공했고, 앞으로는 고령화 사회에 인체공학적인 자원을 제공하고 소형 로봇이 생산 라인에 사람들과 나란히 서서 일을 한다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문제점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이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느끼고 있고 체험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윈드 터바인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요즘 이제 핫한 또 산업 분야죠. 풍력 발전, 그리고 오프쇼어 풍력 발전 해가지고 전기 발전, 친환경 소재, 친환경 발전을 많이 하는데요. 덴마크의 한 로프 로보틱스라는 스타트업이 이러한 새로운 분야를 도전을 했는데요. 어떤 거냐면, 윈드 터바인은 시속 수십 킬로, 수백 킬로로 회전합니다. 그러면 작은 모래나 어떤 새들이 와서 충돌을 하면 그 표면이 상처 입게 돼요. 그 상처 입은 걸 누가 수리할까요? 사람이 수리합니다. 그러면 수십 미터 위에 올라가서 사람이 매달려 서 있잖아요. 여러분, 빌딩에서 그 유리를 청소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게 저 터바인에 올라가서 사람이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리스크를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고요.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로프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어떤 걸 개발했냐면, 이 윈드 터바인 표면에 카메라로 실시간으로 보면서 상처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클리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처난 부분을 폴리싱하고 갈아내고 폴리싱하고 다시 페인팅까지 하는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이 로보틱스 기술이 사람이 잡을 해쳤다? 사실 저기에는 사람이 일 안 하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너무나 위험하잖아요. 저 터바인을 내려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일이 횟수가 이 산업에서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앞으로 10배, 100배까지 늘어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친환경에 대한 풍력 발전은 유럽이나 미주에서는 계속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인천이나 이런 해상 풍력 발전이 굉장히 많이 활동화되고 하고 있습니다. 저 수리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저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왜냐하면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사실 목숨 걸고 일하는 일이거든요. 이거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개선해 줄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벌써 500대가 넘게 팔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스타트업이 회사가 만들어진 거고요. 협동 로봇을 활용해서 기존의 로보틱스 기술이나 매니플레이터 기술이 하지 못하던 일들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 어셈블리, 이건 저희들이 얘기하는 이유는, 협동 로봇이, 이제 세이프티 기능도 있고 작은 로봇인데 얼마나 정밀하냐라는 질문들을 좀 하세요. 그래서 0.03mm, 0.0mm라는 이 반복 정밀도를 얘기하는데, 저희가 조금 더 앞에 이제 미래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영상에서 어떤 걸 말씀드리는 거냐면, 메모리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아마 PC를 조립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메모리 꽂으면 잘 인식 안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저걸 계속 조립하는 제조 현장에서는 불량이 나겠죠. 근데 다양한 부품들이 동시에 적용돼서 테스트가 돼야 되는 거에서 만약에 테스트가 불량이 나면 다 점검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거를 학습 기능을 통해서 메모리를 사람이 꽂는 기능을 이제 로봇이 학습해서 적절하게 꽂아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요거는 얼마나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또 동일한 반복 작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내용을 데모화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 핫한 분야는 또 뭐냐면 빈피킹 솔루션이거든요. 뭐냐면 로봇이 여러분 이제 쿠팡에 주문을 하고 여러 물류센 IT를 통해서 이제 제품을 주문하면 소포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지금 사람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다 포장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로봇이 대체해주면 얼마나 빨리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빈피킹 솔루션인데, 그러한 동일한 반복 작업을 했을 때 얼마나 안전하게 정확도 있게 해주느냐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 내용이 쭉 플레이 되는 걸 보시면 25시간, 26시간 계속 넘어가고 있고요. 빈을 완전히 피킹한 횟수가 한 500개, 600개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정밀도 있게 작은 물체들을 피킹하고 안착시키느냐 내용인데요.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2만 회 넘는 작은 로봇을 38시간 동안 정확하게 오차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영상은 조금 특이한 영상인데 화면 아래 보시면 저희 유튜브 채널이 아니라 삼성전자 반도체 유튜브 채널에서 삼성전자에는 칼퇴에도 대시 일해주는 로봇이 있다라는 타이틀로 이런 영상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반도체 메모리를 생산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이 퀄리티를 체크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장시간 동안 이제 업무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이제 로봇이 대신 장시간의 업무를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로봇이 메모리를 어디에 사람이 꽂아 놓고 평가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그 시간들을 굉장히 무의미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것을 시켜놓고 퇴근해도 되고 또는 이 일을 시켜놓고 다른 일을 하고 데이터만 확인해도 되는 영상이라서 추후에 이런 영상을 또 온라인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영상은 유니버셜 로봇이 지난 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좋은 방향성에 대한 그리고 유니버셜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내용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를 가져옵니다. 유니버설 로봇은 사람들이 협동 로봇을 사용하여 아이디어를 구현하면서 일하고 생활하는 방식을 매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 문화적 규범에 따라 여성에게는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를 부여하지 않아 남편에게 의존하거나 가난하게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는 협동 로봇 덕분에 자동차 회사에 근무하는 여성도 가능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재정적 자립이 가능해졌습니다. 한 비영리 조직은 도움이 필요한 나라의 국민들이 백내장 수술 후 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조직은 협동 로봇을 사용하여 해마다 200만 개 이상의 인공수정체를 생산하며 10명으로 구성된 팀의 수도 700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는 근로자의 피로로 인한 작업 실수와 부상을 줄이기 위해 협동 로봇을 도입한 결과 근로자의 생산성이 31% 향상되었습니다. 생산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 이탈리아의 한 회사는 협동 로봇을 도입함으로써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사람의 실수를 완전히 없애고 폐기물도 줄여 더 깨끗한 지구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제조업체는 작업자의 손과 손목에 가해지는 심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협동 로봇을 도입하여 하루에 16,000개의 와이어를 절단하는 힘든 작업을 맡겼고 작업자는 보다 가치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화와 유리세공이라는 파인아트는 양립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으나 독일의 한 회사는 다른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현재 협동 로봇이 일상적인 작업을 하고 유리세공 장인은 예술품을 창조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고 변화에 대한 꿈이 있는 곳마다 유니버설 로봇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유니버설 로봇의 협동 로봇은 사람이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유니버설 로봇. 영상 잘 보셨나요? 그래서 유니버셜 로봇이 추구하는 방향, 제조업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인간과 로봇이 함께 제조할 수 있는, 다만 로봇이 중심적인 사고의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필요한 도구가 되는 협동 로봇, 유니버셜 로봇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유니버셜 로봇의 김병호 부장님의 사람과 로봇의 공존 그리고 협력이라는 주제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이제 4월 6일부터 이제 9일까지 코엑스 정관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최대의 자동화 전시회인 스마트 팩토리 오토메이션 월드 2022에서 유니버셜 로봇을 만나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출품하게 되어 있는 몇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해드리면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유니버셜 로봇이 세계 최초, 아시아 최초로 공인인증센터를 영천폴리텍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영천폴리텍에서 저희의 어떤 로봇을 가지고 여러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그런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 대학 과정이죠. 그 과정에서 괜찮은 어플리케이션들을 저희 전시회에 같이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시회에 어떤 그 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실제 산업용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뭐 팔레타이징 기술들, 그다음 비전이 적용된 기술들, 또 학습 기술이 된
또 기술들이 같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니버셜 로봇의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다양한 그 로봇 어플리케이션이 궁금하시면 4월 6일부터 9일까지 코엑스에 방문하시면 직접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 부장님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발표해주신 내용 핵심 한번 짚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이 되면서 사람이 윤택해지고 또 그것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이 계속 또 성장해 왔고 자동화되고 있고 지금은 디지털레이션화되고 있고 그런데 그 속에서 새로운 한 도구가 탁 나온 거라고 느껴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협동 로봇이라는 것이 어떤 로봇의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화에 산업용 로봇과 같이 나와 있는 그런 로봇으로 인식이 되는데 사실은 사람이 되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도구로서의 제조업의 활용 그리고 서비스 시장의 활용 이렇게 앞으로도 더 많이 활용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니버셜 로봇 김병호 부장님 오늘 발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